20세기 후반 이래 소수자 운동을 비롯 수많은 영역에 영향을 끼친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의 말년의 철학적 주제는 자기 돌봄과 파레시아, 곧 모든 것을 말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년의 사상이 담긴 책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 말하기입니다. 푸코의 후기 사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길라잡이이자 그 자체로 중요한 유산인 미셸 푸코 미공개 선집의 네 번째 책으로 다른 책들은 비판이란 무엇인가, 자기 수양, 담론과 진실, 자기 해석학의 기원이죠. 1982년 토론토 빅토리아 대학교에서 푸코가 행한 연속 강연과 세미나의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세미나의 주제는 책명이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 말하기와 파레시아입니다. 푸코는 1971년부터 84년까지 줄곧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콜레주 드 프랑스는 연간 26시간만 강의하면 됩니다. 푸코의 강의는 매우 인기가 있어서 강의실 바닥과 복도까지 수강생들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러한 푸코의 강의는 사후 20년이 지난 2003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 말하기는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했던 강의인 주체의 해석학과 성의 역사, 뒤쾌락의 활용과 성의 역사 3. 자기 배려의 연속선상에 배치되는 작업입니다. 긴 안목에서 바라본다면 지식의 고고학에서 시작해 권력의 계보학을 거쳐 주체의 해석학으로 마무리되는 지점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푸코는 이 책에서 상기하지만 연속성을 갖는 재정비 그리스 로마 철학과 수도원의 실천과 제도가 발전하는 시대의 그리스도교 영성의 맥락 속에서 자기 해석학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음이 성과 관련된 금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말할 의무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 수양이라는 관점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헌들을 탐구합니다. 이때 핵심 개념으로 떠오른 것이 자기 돌봄입니다. 여기서 푸코가 주목하는 것은 세 시기입니다. 먼저 그리스 고정이라고 부르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시기, 둘째로 로마 제국 초기인 기원 후 1에서 2세기, 그리고 마지막 초기 기독교 수도원 운동이 번져나가던 외서 6세기입니다. 이 세 시기를 관통하여 자기 돌봄이라는 관념이 겪은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이 책인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시기의 경우 소크라테스의 금원인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을 자기 인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네 영혼을 돌보라 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만 자기 자신을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자기 돌봄의 윤리는 두 번째 시기인 로마 제국 시대에 이르러 교양 있는 사람들의 대중운동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가령 스토아 학파 사람들과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자기 돌봄의 대중화를 이끕니다. 스토아 철학의 아파테ia, 열정 없음, 에피쿠로스 학파의 아타락시아, 방해 없음이 바로 그 예입니다. 푸코의 말입니다. 저는 사유의 차원에서 또 고대 문화 전반에서 자기 돌봄의 계율이 항존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 항존은 심층적 혁신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정시대의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에서 확인된 형태와 판이한 형태를 자기 돌봄에 부여하는 자기 실천의 전성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와 관계는 복잡하고 항상적인 활동이 됩니다. 이 활동에서 주체는 자기 자신과 관련해 비판의 대상, 투쟁의 장, 병리의 중심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 이외 어떤 목표도 갖지 않는 이 활동이 고독한 활동은 아닙니다. 이 활동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영역과 항상적 접촉에서 전개됩니다. 이러한 자기 돌봄의 윤리를 변형시킨 것이 바로 세 번째 초기 기독교 운동, 특히 5, 6세기의 금욕적인 수도원 운동입니다. 사실 수도원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서 벗어나 모든 관심을 신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수도자를 유혹합니다. 신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혹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기 내면의 욕망을 버리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포기하려면 자기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자기 인식의 등장입니다. 이것은 수도사들의 중대한 과제가 됩니다. 결국 기독교 이전 철학 운동의 자기 인식이 자기 돌봄인 것과 달리 기독교의 자기 인식은 자기 포기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케노시스 기독론이 그 예죠. 이후 서구 사회는 기독교 도덕의 지배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자기 돌봄은 사라지고 자기 인식이라는 과제만 남게 됐습니다. 이후 푸코는 파레시아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이 말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어원적으로는 모든 것을 말하기이지만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진실 말하기를 뜻합니다. 그러나 푸코에 따르면 과학적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파레시아가 아닙니다. 이것은 윤리적 정치적 영역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말하기에는 윤리적 정치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곧 파레시아는 위험을 동반합니다. 진실을 말함으로 그 말하는 사람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푸코는 파레시아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에서 파레시아는 민회라는 정치적 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자유, 특히 어리석은 통치자를 비판할 자유를 뜻했습니다. 페르시아와 같은 군주제 국가에서도 파레시아는 신하가 군주에게 처벌의 위험 없이 진실하고 적절한 조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로마 제국 시대에 들어와 파레시아는 철학 운동을 이끄는 스승과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의 관계로 나타났습니다. 철학자 세네카와 네로 황제가 그렇죠. 이때 파레시아는 스승의 의무를 뜻합니다. 스승은 자기 수양과 관련해 자신의 진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제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레시아를 행하는 스승이 진정한 스승이 됩니다. 앞서 그리스 로마의 자기 돌봄에서 기독교의 자기 인식으로의 역전처럼 파레시아도 역전이 일어납니다. 5세기 수도원 운동을 통해 특히 고해성사를 통해 진실하게 내면의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하는 이가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를 받는 자로 역전됩니다. 지도받는 수도사들이 스승에게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계의 탄생이죠. 기독교 수도원 운동으로 말미암아 평등이 불평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막힌 세상입니다. 철학자 니체가 안티크리스트에서 말한 대로 기독교는 고대의 모든 고귀한 가치를 무너뜨렸고 삶과 자연을 대신했으며 생의 의지를 부정하고 굴종과 무지와 기만을 강요하는 노예에 얻어든 것입니다. 물론 자기를 억압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자기 자신에 대해 진실하게 말하기와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기르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파레시아 실천과 그리스 로마의 파레시아 실천의 대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지점입니다. 푸코 역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교 수도원의 관행을 거슬러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실천을 회복함으로써 파레시아를 자기 돌봄과 자기 수련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용론, 곧 문장의 의미는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 기술하는 것을 강조한 그의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푸코의 말입니다. 죽음을 30초 앞두고 평생 한 일을 정확히 말해야 한다면 진실한 담론의 화용론적 역사를 연구하려 했다고 말할 것입니다.